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쿠르트와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4연패로 이어진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타카하시 케이지가 1군 복귀전을 가집니다. 4월 25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6실점으로 부진한 뒤 2군에서 조정 기간을 가졌던 타카하시는 2군 최종 투구 내용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디너 상대로 홈에서 5이닝 2실점, 4이닝 6실점으로 유독 디너 상대 투구가 좋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안드레 잭슨 상대로 단 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야쿠르트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 내내 타격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거리포의 부재도 크고 득점권에서의 집중력 난조도 아쉽습니다. 그나마 불펜의 3이닝 무실점만이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수진의 쾌투로 연승에 성공한 요코하마 디너베이스타즈는 이시다 켄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5일 요미우리와 후쿠이 경기에서 6.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이시다는 최근 두 경기에서 투구 내용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8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작년 진구 구장 원정에서 모두 4이닝 4실점이었다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코자와 레이지 상대로 터진 츠츠고 요시토모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디너의 타선은 1차전에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꾸준히 주자를 내보내고도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건 반성해야 할 부분일 듯합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역시 탈삼진 능력이란 게 중요한 것이란 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야쿠르트의 타선은 극도의 부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물론 디너 역시 전날 홈런 한 발이 득점의 전부였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타카하시 케이지와 이시다 켄타 모두 상대 전적은 상당히 좋지 않은 투수들인데 5월 들어서 야쿠르트가 좌완 상대로 맥을 못 추고 있는 반면 디너는 좌완 공략도가 좋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타카하시 케이지의 1군 복귀전은 한 번도 좋은 투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와 한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찬스를 놓치면서 연승이 끝나버린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토마스 해치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월 25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2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한 뒤 노게임으로 투구 한 번을 날려버렸던 해치는 일단 한 번 1군에서 말소가 되면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17일 2군 소프트뱅크 상대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부활투를 보여주었는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계속된 찬스를 놓치다가 9회 말 간신히 한 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장타가 나오지 않을 때에 문제가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9회 말 2사 만루의 동점 찬스를 놓친 건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추격조가 막아낸 건 불펜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타케의 호투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한 한신 타이거즈는 니시 유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니시는 이번 시즌 대단히 좋은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4월 11일 히로시마와 코시엔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작년 히로시마 원정에서 QS급 투구를 했다는 점이 불안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모리시타 마사토를 공략하면서 2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집중력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장거리포의 실종은 고민을 안겨주는 포인트일 듯합니다. 1실점과 함께 물론 위기까지 몰렸던 이와사키 스구루는 5월 들어서 투구 내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는 한신과 히로시마 모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한신은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힘들게 이겼고 히로시마는 찬스를 계속 놓친 게 문제입니다. 한번 깔아앉으면 페이스 다운이 계속되는 히로시마 특성상 이번 경기도 니시 공략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해치가 2군에서 뛰어난 투구를 해내긴 했지만 2군과 1군의 차이는 엄연히 크고 상대는 현 리그 1위입니다. 한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니혼엠과 오릭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미야 유아의 대활약으로 사요나라 승리를 거둔 니폰엠 파이터스는 우에하라 켄타가 한 달여 만에 1군 복귀전을 가집니다. 4월 7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 패배 이후 2군으로 내려갔던 우에하라는 이스턴 리그 5경기에서 0.75의 방어율이
.205라는 훌륭한 성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년 오릭스 상대로 홈에서 2경기 연속 QS 이상으로 투구 내용은 좋은 편이었는데 이스턴 리그 최종 점검도 나쁘지 않았다는데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 상대로 타미야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요나라 희생플라이 포함 3안타 2타점을 기록한 타미야 유아는 커리어 최고의 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데뷔승을 날려버린 호리 미즈키는 성장 한계점에 부딪힌 듯합니다. 야수진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오릭스 버팔로스는 타카시마 타이토가 시즌 2번째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17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0.1이닝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타카시마는 기복이 있는 투구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즌 유일한 선발 등판이었던 4월 10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4.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금년 니포넴 상대 투구 역시 좋다고 하기 어렵다는 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후쿠시마 상대로 찬스를 만들지 못하다가 호리 미즈키 상대로 터진 후쿠다 슈에이의 그랜드 슬램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오릭스의 타선은 그 외에 찬스를 만들지 못한 게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2회 초 선취점 찬스에서 병살타를 날려버린 레안드로 세데뇨는 5월 타율이 어느새 .105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2군으로 보내는 게 맞는 듯합니다. 연장전에서 결정적 3루타를 허용한 이구치 카즈토모는 아무래도 멀티 이닝 소화는 무리인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동점 그랜드 슬램을 허용한 상황이면 니포넴의 패배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사요나라 승리를 거둔 건 니포넴에게 2위의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오릭스는 작년과 다르게 타격의 문제가 상당히 큰 편이고 좌완 상대 타격도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불펜 소모도가 높은 편이지만 타카시마가 그 전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호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